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서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망연자실해 있는데요. 이 와중에 뭘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참사가 났을 때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말해서 속을 뒤집더니 어제는 경찰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한테 미안해하기라도 했습니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도의 시간이라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말했지만 지금은 핑계의 시간도 면피의 시간도 아닙니다. 개국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용경호 MBN 논설위원, 정기남 조선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금 정말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막 이렇게 따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추모하고 본인이 했어야 될 일은 뭔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광명님, 부디 애도 기간이 책임 회피 국리 기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왜 이상민 장관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 번 이야기했을 때 논란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또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제 어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기남 교수.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테지만 저는 팩트부터 한번 따져보죠.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그 전에도 그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 경찰 보고도 있었고요. 또 실제 10만 이상이 모인 것도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의 어떤 충분한 그 대비책이 있었느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변명 또는 무책임한 그 발언으로 지금 피해 가려고 하는 그 장관의 속내가 그대로 그 워딩에 드러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두수 소장,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축제나 집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거리 두기도 해제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열리는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에서 좀 탈출한 행태에서 이런 축제가 예상되는 거리의 축제가 예상되면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작년에 이제 성장현 용수구청장 경우에는 감기기간 대책 회의를 해서 실제 책임자들을 다 불러서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안전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상가연합회에 몇 분이 모이고 과장하고 그 파출소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책회의라는 게 너무 부실하고 그때도 구청장이 주재한 게 아니라 그냥 부구청장이 좀 실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하철 통계로만 해도 13만이 넘었다 그러고요. 버스라든지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 하면 진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예측을 못했더라도 실시간 지금 CCTV 모니터가 다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경고를 보내고 이게 위험하다 또 몇 차례 이제 그런 그 정보 보고도 있었다 그러고
현장에 책임자만 나와 있었더라도 이건 사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총체적으로 무능한 문제인데 이걸 자꾸 핑계를 대니까 이제 슬슬 정말 국민들도 화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 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예상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막 몰려오는 거를 보면 CCTV로 다 이렇게 중앙관리센터에서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또 소방서도 바로 앞에 있고 파출소도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이면 CCTV로 이렇게 좁은 곳에 많이 모이면 이거 위험하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곧바로 위험하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잖아요. 공공잘서의 질서 유지 이 권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지자체와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근데 그거 역시도 다중이 열린 공간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그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질서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 그 월요일 아침자 신문 제목 중에 한국일보였는데 압사당한 청춘 국가는 또 없었다라는 이 짧은 이 간결한 거기 안에 더 이상의 정말 책임 소재 이런 거는 논쟁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일 뭐 이거하고 비교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는 지금 아무 쓸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부족해서 이런 참사가 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지금 뭐 수사 쪽에 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뭐 뒤에서 미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해밀턴 호텔이 불법으로 증축해서 폭이 좁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던데 뭐 그 폭이 뭐 1m 더 넓었으면 뭐 또 그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자꾸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온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뭐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도 하든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인들이 5분이나 희생이 됐는데요. 이란 정부도 한국 정부의 관리 부실,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행사 관리를 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이 희생됐다고 한국 정부를 애둘러 비난했는데 이란뿐만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한국 정부가 인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이상민 장관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민 장관의 워딩을 보면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인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법을 위반 안 했으니까 내 책임 아닌 것 같아. 나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주무장관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어라고 항변하는 것보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희생자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 경찰이 배치 더 됐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비겁하게 책임 회피하는 모습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하는 것 제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들어봤지만 사과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했어요. 이상민 장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김두수 총장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그 개인적인 그 성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과 안 하는 직업이 검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해왔는데 이게 점점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 진짜구나. 그리고 여기에 한 나라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참담합니다. 이 한마디밖에 없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관료적인 생각입니다. 현대 옛날 뭐 우리가 이런 그 윤리로 보면 뭐 마치 한국인은 사과하면 그 바로 책임진다는 이런 의식이 있어서 좀 사과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현대화되면서 벌써 한 30, 4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 정말 기본의 인간의 기본적 예의 차원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그 출발이 사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건데 지금 용산구청장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그 성찰에서 나온 진심 어린 공감 이게 없으니 국민들은 그것부터가 정말 섭섭하죠. 정진남 소장 그 사과가 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하루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라는 게 뭡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이를테면 뭐 아까 표현 중에 행사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렇게 뭐 면피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게요. 오히려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얘기합니다만 어떤 재난이나 참사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정말 국민들로부터는 무책임한 그 발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최소한 상식적이라면은 최소한 아까 뭐 장성수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뭐 부족한 게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첫 번째 이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조차도 최소한의 뭐 사과는 없었어요.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겐 저에게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책임감 정도는 언급했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사과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 뭐 정쟁을 하지 말자. 지금은 추궁할 시간이 아니다. 뭐 애도할 시간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저는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게 진정한 저는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라든지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그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가 애도기간이고 분향소가 설치돼서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국가 애도기간 이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의견이 엇갈리더군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장성철 소장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조라는 글자가 쓰여진 리본을 공무원들은 달지 말고 그냥 검정색 리본만 달아라. 왜 그랬대요? 특별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석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 근조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게 드러나는 것 자체는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고라고 인식될 수 예.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두수 소장님의 추측이고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은 없습니다. 검정색 리본만 달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글자를 안 보이게 거꾸로 다세요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 제가 지침을 보니까 그러니까 검정색 리본을 달아라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그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근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조라고 하는 글자를 보이지 않게 그러면 예. 정말 달아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걸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조를 달거나 검은색을 달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리본이 금조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시민적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트라우마가. 그런데 이 집권한 세력의 입장에서도 다른 방편에 방어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추모라든지 이런 게 책임성이 가져올 부분의 어떤 부분까지는 안 가면서 추모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은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김두수 총장님의 개인적인 해석과 상상 아니냐.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아니 장성철 소장 그러면은 내가 장 소장한테 뭐 물어볼게요. 네. 난 지침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몰랐는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내려갔나요? 대통령실에서 내려갔나요? 인사혁신처로 알고 인사혁신처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갔다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큰줄을 앞으로 달면 어떻고 뒤로 달면 어떻고 그거를 뒤집어서 검정색이 나오게끔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면 궁금하죠.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장 네. 소장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고라고 인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참사, 사고 이러한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사고가 아닌가요? 아닌데 그냥 그러한 인식을 그냥 검정색 리본으로 추모하는 분위기만 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연장선에서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데 자, 서울시청과 이태원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 가보면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희생자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마라. 또 그런 지침도 있었나요?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큰일 날 얘기죠. 희생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관리 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세월호 때는 우리가 희생자라는 얘기를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 꺼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그렇게 선동적인 정치 공세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잖아요. 그렇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아예 작심을 하고 회견을 한 듯이 보이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그리고 거듭 앵커와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부터 말단에 있는 누구 하나까지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11시 반에 아마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 나서서 이번 일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제 책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용산구청장은 뭐 15시간이 지난 후에 SNS에 올린 글로 뭐 첫 표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산구청장도 지금 우리가 좀 따져보려고 아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 주최 측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첫 출발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부터 따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지휘 관리 책임이 그 위에 서울시장이 있고 그 위에 경찰청장이 있고 그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이 두 사람은 현장의 공공 장소의 질서 유지 책임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 두 사람조차도 사과라는 거 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뭔가 지침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얘기인데요. 저는 아까 사고고 사망자고 이걸 그렇게 고집한다는 얘기에 이건 정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생자라는 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것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김두수 소장이 지적하셨던 대로 세월호의 어떤 트라우마가 정부 쪽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공감이 갑니다. 근데 굳이 지침을 내려서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폐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지난번에 뭐 피해 호소인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생자라는 표현을 또 쓰지 않게 하고 또 어디는 또 뭐 분향소를
구청 안에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만 하게끔 만든 그런 곳에다가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고. 정계남 소장, 그러려면 뭐하러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애도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벤트성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수도 있어요. 실제 사고 현장에 찾아가서 찍은 뭐 사진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있던데, 저는 이게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진짜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낮은 지지율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 지난 태풍 때 어떤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점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행안부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사태 수습의 첫 걸음이 뭐냐? 저는 진상 규명이라고 봤을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저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의 경질부터 시작해서 이 사태 수습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폐용하라고 안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구만요. 예. 그냥 통일성 있게 하나의 표준을 안내해야 하니까 그랬다. 다른 이유는 없다. 부상자를 고려한 지침이 아니냐, 이런 추측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통일성 있게 하나 표준을 안내해야 되는데 굳이 글자가 있는 것을 뒤집어서 그거를 통일성 있게, 그러면 근조 있는 글자 있는 리본하고 근조 없는 거하고 이렇게 또 다르면 애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이제 글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리본을 폐용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요. 그걸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좀 다른 뜻이 있다든가 또 다른 색깔이라든가 이런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근조 리본을 이렇게 어쨌든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그 글자가 찍혀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피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예를 들면 혹시라도 그쪽으로 불통이 튀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요, 단순한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사태가 이제 이런 대응부터 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스마트하면서 국민 이게 인기도 많고 한류의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브랜드가 이렇게 상승됐는데, 이게 큰 그냥 구멍과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대응과 이 문제 해결까지, 예를 들면 이제 문제는 터졌다고 치더라도 이 해결을 잘 해내면 그 부분이 다시 평가를 받을 건데, 이 문제 해결까지 더 엉망이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리본이 다 근조가 쓰여져 있는 건데,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급하게 글씨가 없는 검정 리본을 다시 마련했다고 그래요.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그냥 검은 리본은 찾기도 어렵다. 오전만 해도 근조 글씨가 있는 쪽으로 달고 있다가 지침이 그렇다기에 오후에 급히 뒤집어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지침 내릴 정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행안위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 열리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침을 내렸는지, 예. 누가 결정했는지 제대로 된 추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질의는 일치 안 하고 보고만 받기로 했다. 근데 이렇게 합의했다면서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는 안 하기로 뭐하러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질의 안 하려면 왜 불러요? 그 뭐하러 엽니까? 사태 수습을 그냥 논하는 애도만 자리, 하자고? 그러니까 사태 보고만 수습을 듣고 네. 전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사태 없거든요. 수습을 논하는 자리로 만들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러한 일을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 과연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거를 왜 못 쓰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짓이 누가 내렸는지 정말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많이 안 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경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고 한다든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이상하면 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아니, 저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똑같지 않다면 저는 그래서라도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이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근데 누가 그걸 결정했을까요? 아니, 그건 행안부 장관이 그 최소한 그런 상황 자체까지 통제를 못하고 있다면 네. 이 재난 대응에도 문제지만 네. 실제 그 이후의 과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전 국가적인 이게 추모 분위기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그런 사고에 시작된 거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애도 기간 정해놓은 것은 또 그러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애도 기간을 정했으면 근저 표시라도 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 거니까 이해가 안 돼. 당연히 누군가의 지시는 있을 거라고요. 그 나는 결국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애도 기간 국민들 입 다물라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국민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기간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굳이 애도 기간 안 정해도 다 지금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망연자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니 그러니까 논란이 더 커지는 거지. 지금 애도하고 있는 국민들이 논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호 의원? 사실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사실 현장을 거론을 안 할 수 없는데 저는 딱 사고를 접한 순간부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딱 두 가지. 왜 일방통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왜 차량 통제를 안 했을까? 그 두 가지.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결정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지자체와 경찰의 몫이잖아요. 누군가 요청을 해서 경찰이 나서든 아니든 또는 뭐 파출소에 현장 소장이 나와서 지휘를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런 점이 참 잠시 후 아까 제가 11시 반에 경찰청장이 회견한다고 그랬는데 경찰청장이 혹시 제 책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경찰청장 아니 155명이나 숨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최고의 최악의 참사 아닙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1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 그렇게 큰 거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즐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5 듣고 이어가지요.